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진동입니다. 챕터 15입니다. 챕터 15 진동입니다. 자, 봅시다. 진동입니다. 진동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기준점을 원점으로 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걸 말하죠. 그렇죠? 좌우 왕복 운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진동이라고 하는데, 진동이 일어날 때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번 진동해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주기라고 하지요. 그걸 주기라고 합니다. 피리어드. 자, 주기라고 하고 이거를 라지 t라고 기호를 써요. 그럼 이거는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n번 진동하는데 t만큼 시간이 걸린다면 한 번 진동하는 데는 얼만큼 걸릴까요? x. x는 n분의 t 나와요. 이게 바로 주기입니다. 이게 바로 피리어드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그런데 과연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많이 진동하느냐도 거꾸로 따질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지요? 그게 바로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고 기호로 F 이렇게 씁니다. 예전에는 mu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F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핵물리학 쪽 가면은 진동수 mu로 쓰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진동수 F, 이 진동수는 진동한 횟수예요. 얼마 동안 진동한 걸 따질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단시간 동안입니다. 단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를 따져요. 단위란 말 들어갔으니까 1인 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일정 시간 동안에 n번 진동을 했다면 단위 시간 1일 때는 몇 번 진동할까요? x. x는 t분의 n 나오죠? 이게 f예요. 이게 진동수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두 개가 무슨 관계입니까? 두 개가 역수관계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동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왕복운동 진동,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단순 조화운동이라고 해요.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왕복운동하는 겁니다. 그거를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SHM이라고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단순 조화운동이에요. 단순 조화운동은요, 왕복운동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왕복운동 뭐 있어요? 이런 운동 있죠, 이거. 무슨 그래프입니까? 코사인 그래프죠. 그래서 이러한 단순 조화운동에서 이 조화운동 함수는 코사인 함수로 나와요. 시간에 관한 코사인 함수예요. 이게 t고요. 이쪽이 진폭, 변이가 되겠죠, x. 자, 그러면 요 x 변이는요, 시간에 관한 함수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최대값, 변이의 최대값이 있을 거고 코사인 함수를 하면은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파동함수, 단순 조화진동에서의 이 조화운동에서 이 파동함수 이걸 분석해 봅시다.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이 놈이 뭐예요? 이게 진폭이죠. 그렇죠? 이거는 변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시간 t일 때 시간 t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입니다. 이거는요, 앰플리튜드예요. 진폭이에요. 되었어요? 이거 전체가 뭐예요? 이게 위상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오메가는 뭘까요? 이거는 각진동수라고 하는 겁니다. 각진동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고요. t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위상상수예요.
위상상수 뭘까요? 처음 출발할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 여기 90도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음 출발할 때가 뭐 60도일 수도 있고 그 출발할 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출발이 0일 수도 있죠. 0이 되면 이제 사인 함수처럼 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코사인 함수. 그 처음 출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 조화 운동의 위상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함수로. x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러한 진동이 단순 조화 운동에서 이 진동 상태가 퍼져나간다면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빠르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구해 봅시다. 속도요. 단순 조화 운동에서 단순 조화 운동의 파동 함수는 이거였어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빠르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요? 빠르기 v도 시간의 함수예요. 그거는 이 변위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되지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t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오메가 앞으로 나오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x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속도예요. 요게. 그럼 이게 있으면 또 가속도도 있을 수 있죠. 가속도는 또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는요, 이 속도 함수를 다시 미분하면 되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요, 가속도 나와요. dt, 요거를 미분하면 되니까, 요거 미분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나와요. 됐어요? 자, 이게 속도 함수에서의 이게 바로 뭐예요? 속도 진폭값이고요. 요게 또 가속도 진폭값이에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요게 뭐예요? 요만큼이 이만큼이 x 요거랑 똑같죠?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가속도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파동함수 값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나오지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이러한 단순 조화 운동에서 힘에 관해서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미 단순 조화 운동은 경험을 하셨어요. 뭐가 있죠? 용수철 있죠, 용수철. 자, 용수철이 움직여요. 여기가 원점이었어요. x는 0. 이 용수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질량 m짜리 용철 상수 k.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냐면 마이너스 xm까지 왔다 갔다 하고 플러스 xm까지 늘어나고 이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용철에 운동한다면 용철에 작용한 힘이 있죠. 그게 뭐예요? F는 ma. 그렇죠? 근데 a가 뭐예요? 요거죠. 그러면은 m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예요. x축입니다. 그래서 x 그냥 썼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에 관한 함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용철이 작용하면 용철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힘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복원력. 그게 복원력이에요. 그래서 후계 법칙, 후크의 법칙 또는 후계 법칙이라고도 하죠. 후계 법칙에서의 복원력은 마이너스 kx 늘어난 거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용철 상수값을 곱해 준 거. 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것도 f고 이것도 f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퀄 관계 성립하죠. 이퀄 관계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k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예요. 플러스 되죠? x는 똑같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k는 m 오메가 제곱이에요. 오메가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 나와요. 그렇죠? 이거를 각진동수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용철이 일직선상에서 왕복 운동하는 단순 조화 운동,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선형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해요.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각 진동수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각 진동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t는 뭐였습니까?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였죠.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였어요. 이건 앞에서 했습니다. t는 오메가분의 2파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분의 2파이에서 오메가 대신에 이걸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2파이 루트 오메가 대신에 이거 들어가니까 역수가 돼가지고 k분의 m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에서의 주기는 2파이 루트 용철 상수분의 물체의 질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단순 조화 진동에서의 이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용철이 왔다 갔다 그래.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 있죠.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용철 상수, 용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있죠.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두 개를 합한 전체 에너지 값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구해봅시다. 포텐셜부터 구해볼까요? 포텐셜은 2분의 1 kx 제곱이었어요. 이건 앞에서 운동할 때 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뭐예요? x가 이거지요. 저거를 그대로 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1 k x m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구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물체의 질량 v 제곱인데 v가 뭐예요? 이거지요. 이거 제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m 요거 제곱하면 오메가 제곱 xm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 더하면 되니까 u 플러스 k 해주면 2분의 1. 자, 똑같은 거를 묶어내면 되는데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 제곱 n분의 k 요거요.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지요.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 k는 m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럼 m은 오메가 제곱분의 k란 얘기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위에 거 쓰면 2분의 1 k xm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파인데 오메가 제곱 대신에 m 대신에 이거 넣으면 플러스 2분의 1 m 대신에 넣었어요. 오메가 제곱분의 k 곱하기 오메가 제곱 xm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오메가 제곱은 없어지죠? 없어지고 요놈 2분의 1 kxm 제곱은 공통이니까 앞으로 뽑아내지죠? 그러면 2분의 1 kxm 제곱 남는 게 뭐예요?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요거 남아요. 자, 이거 남는데 요 밑에 요건 뭐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거 1이죠? 1이니까 최종적으로 뭐만 남느냐? 2분의 1 k xm 제곱 이렇게 나와요. 즉 무슨 얘기냐? 역학적 에너지는 진폭 최대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포텐셜 에너지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커지는 건 바로 여기를 지날 때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로 커지는 건 바로 양 끝점에서고 그때는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고.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 조화 운동이에요. 직선상에서 일어나는 단순 조화예요. 그러면 만약에 회전에서는 어떻게 될까? 회전에서의 주기는 자, 회전입니다. 물체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는데 그냥 회전이 아니라 뒤틀려요. 뒤틀린 회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줄을
뭐가 있을까요? 줄이 지금 주변에 없네요. 주변에 줄이, 여기 좀 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줄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뒤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놓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놈이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꼬이는 거 보이시죠? 줄 꼬이는 거? 이렇게 뒤틀리는 운동이에요. 뒤틀리다가 놓으면 이게 탕하니 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뒤틀림 운동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뒤틀렸을 때 손을 놓으면은 탕 풀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또 이렇게 뒤틀리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뒤틀렸다가 다시 또 놓으면은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틀리고, 이게 왕복 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거를 뒤틀림 진자라고 합니다. 줄로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판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원판을 돌려요. 자, 이게 기준선이었어요. 기준선. 이게 기준선입니다.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기준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돌려요. 세타만큼. 자, 세타만큼 돌려요. 그러면 이 줄이 꼬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면. 꼬이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뒤틀림 운동에서의 복원력이에요. 그 복원력은 이건 지금 선형 운동이 아니죠. 무슨 운동이에요? 돌리는 운동이죠. 회전이죠. 그래서 토크로 나와요. 앞에서 용철에서의 복원력은 마이너스 kx였죠. 늘어난 길이에 반비례했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 형태로 방향은 반대였죠. 그럼 이거는요. 뒤틀리면 뒤틀릴수록 복원력은 커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도 뒤틀리는 정도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뒤틀리는 정도는 각도. 그리고 방향은요. 반대 방향 되겠죠. 복원력은. 그래갖고 요 뒤틀림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수값. 그거를 토르션 콘스탄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카파. 이렇게 표현해요. 카파. 자, 이게 바로 뒤틀림 운동에서의 복원력이에요. 되셨죠? 뒤틀림 운동에서의 복원력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를 뒤틀림 진자라고 하고, 이러한 운동을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진동은 앞에서 용철에서의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었어요. 질량이 있었죠? 용철 상수죠. 그럼 여기서는요.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 대신에 뭘 쓴다고 했습니까? 관성 모멘트 쓴다고 그랬죠. 그쵸? 용철에서는 상수가 k였어요. 용철 상수. 그럼 여기서는요. 요거 뒤틀림 상수 카파가 되겠죠.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때의 주기는 뒤틀림 운동에서의 주기는 2파이 루트 어떻게 될까요? 카파분의 관성 모멘트.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단순 각도, 즉 각운동하는 단순 조화 진동에서 나타나는 주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진동운동, 진자에서 나타나는 운동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